왜 그토록 원하던 여유가 생겼는데 가슴 속엔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는 걸까요?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당신에게 왜 세상은 보상이 아닌 지독한 고요만을 남겨두었을까요? 텔레비전의 소음은 시끄러운데 방 안은 정적뿐이고 꽉 차있던 수첩 대신 텅 빈 일정표가 당신의 존재 가치를 묻고 있지는 않나요? 전화기를 들 용기조차 사라진 어느 오후, 그 깊은 쓸쓸함은 당신이 잘못 살아온 탓이 아니라 그저 비가 흙을 적시듯 찾아온 인생의 한 계절일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겉보기에 멈춰버린 것 같은 그 겨울의 대지 밑에서 가장 강인한 뿌리가 봄을 준비하며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이 공허한 빈칸이 사실은 당신의 삶을 완성할 가장 소중한 여백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스스로를 쓸모없다 자책하던 당신에게 비 내리는 흙내음 속에 숨겨진 위대한 생명의 언어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마당에 쌓인 낙엽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빗방울이 흙에 닿을 때 나는 그 냄새, 서늘하고 촉촉한 흙의 숨결을 들이마시면 가슴 한켠이 묵직하던 것이 잠시 풀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서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를 따라 눈을 감으면 밖에 아무도 없는 이 순간에도 어쩐지 나 혼자인 게 아니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지고 시간만 무심히 흘러갈 뿐 빈 의자와 텅 빈 일정표만 남아있는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더 깊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오의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때 텔레비전의 화면은 생활정보와 드라마로 채워지지만 화면 너머로 누군가와 나를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전화기 빈 화면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이름을 누를 용기조차 없는 날이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빙빙 돌 때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쓸쓸함과 억울함이 몸을 짓누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기대는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지나간 시간들이 때로는 위안이 되지만 때로는 저마다의 상처로 다시 와 닿습니다. 젊은 시절의 활기와 비교해 지금의 느린 걸음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이 자꾸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일까 하는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표면만의 고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쓸데없는 존재감의 가벼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억울함이 이를 틈타 들어옵니다. 내 인생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의 시간을 이렇게 홀로 보내야 하는지, 왜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지. 비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힘들게 합니다. 어떤 날에는 작은 성취조차 축하받지 못해 속상하고 어떤 날에는 몸이 아파도 병원에 혼자 가야 하는 현실이 버겁습니다. 치열하게 일하던 날들 뒤에 남겨진 정체성의 공백을 채우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또한 불면의 밤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속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스쳐 지나가는 건 한때의 기억들, 누군가와 나누던 대화, 놓쳤던 기회, 하지 못한 말. 그렇게 밤은 과거와 현재의 무게를 번갈아 올려놓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다가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는 젊음의 특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몸은 수년의 경험과 내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의 사용법을 잊었거나 옛 습관들이 그대의 발걸음을 가만히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노,
그 억울함 뒤에 숨은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찾아왔을까 하는 울컥한 감정. 누군가의 무심함에 화가 나고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상황에 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때때로 자존심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노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몸이 더 단단해지고 마음이 더 다쳐버립니다. 그대가 그렇게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반응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그대를 완전히 잠식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어 다정히 붙잡아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신이 느끼는 몇 가지 감각을 알아차려 보세요. 발바닥이 닿는 감각, 의자에 엉덩이가 닿을 때의 온기, 호흡이 드나드는 소리, 그 소소한 감각들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현실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비갓난 흙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오래된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따라 내보냅니다. 이 호흡은 무엇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과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인정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대의 하루가 비어있는 그 빈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빈칸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쉬는 법을 모르면 그 빈칸은 공허로 남습니다.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면 이제 서서히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어 놓는 것, 좋아하는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어 손으로 온기를 느끼는 것, 작은 정원을 한 뼘 가꾸는 것, 사진첩을 넘기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쌓여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취미는 거창한 기술이나 성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즐거워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관심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는 안 해본 것 대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손으로 흙을 만져보고 종이에 아무렇게나 선을 그려보고 한 곡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세요. 어떤 날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면 흥미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귀는 여전히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눈은 아직도 빛을 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가능성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느끼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후회, 슬픔, 자책을 위한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글로 써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담담히 적어 보세요. 오늘 내 손은 이렇게 움직였다. 오늘 내 마음은 이렇게 떨렸다.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일은 내면의 공백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편지 쓰기 연습을 해보세요.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에게 짧은 편지를 씁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지는 그대의 이야기를 세우는 작은 재단이 됩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면 됩니다. 외로움은 때로 창의성의 자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여서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후의 빛, 고요한 주전자 소리, 오래된 기도문 같은 기억의 문장들, 그것들을 수집해 보세요. 작은 노트 하나를 마련해 오늘 내가 본, 들은, 느낀 것들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그 노트는 그대의 밤과 낮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아주 단순한 몸의 연습 하나를 제안합니다. 편안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서서히 4까지 세고 숨을 멈추지 말고
6까지 천천히 내쉽니다. 이 호흡을 5번만 반복하세요. 들이마시는 숨은 비 냄새를, 내쉬는 숨은 바람 소리를 떠올리며 연관시킵니다. 호흡이 느려지면 심장 박동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안정된 리듬 속에서 몸의 각 부분을 차례로 스캔합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무릎, 허벅지, 골반, 배, 가슴,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으로 각 부위에 머물며 이 부위는 지금 어떤 느낌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딱딱하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부드럽게 그곳에 숨을 보내주세요. 숨이 그곳을 어루만진다고 상상하면 됩니다. 만약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목적을 생각하지 말고 발바닥이 닿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돌 위의 이끼, 길가의 작은 꽃, 지나가는 사람의 웃음소리 같은 작고 사소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걷는 시간이 쌓이면 몸은 움직임 자체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목적 없이 떠나는 산책이 새로운 취미의 씨앗이 됩니다. 새의 지저귀물 듣고 이름을 찾아보는 일, 나무의 나이테를 관찰하는 일, 계절마다 달라지는 빛의 색을 기록하는 일 모두가 큰 노력이 필요한 취미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작은 의식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두렵다면 연결의 방식을 천천히 다양화해 보세요. 가까운 도서관의 강연, 동네 소모임, 마을 카페의 작은 모임 등은 부담이 적은 출발점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나누는 모임에서 중요한 건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함께 있음 자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같은 공간에 앉아 같은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또한 그대가 살아온 시간 동안 쌓은 경험은 누군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작은 재능이라도 나누면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걸 보며 그대의 내적 자원도 채워집니다. 또 다른 치유의 통로는 작은 성취 반복입니다. 아주 단순한 일상을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세요. 아침에 창문을 10분 열어두기, 점심 후 15분 산책하기, 저녁에는 짧은 일기 쓰기. 이 루틴은 성취의 감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취는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점들을 연결하면 어느새 하루가 선명하게 이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대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꾸준한 관심입니다. 창의적인 표현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색을 칠하고 손으로 반죽을 만지고 소박한 요리를 한번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어보는 것 자체가 심리적 보상이 됩니다. 손길이 닿는 활동들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또한 음악을 틀고 가벼운 리듬에 몸을 맡겨보는 일도 좋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과거의 기억을 부드럽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또 다른 치유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에서의 소소한 역할은 내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식물을 돌보거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웃의 심부름을 돕는 등 작은 연결은 그대의 세계를 넓힙니다.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볍게 수혜가 되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듣기, 함께 앉아있기,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도 충분한 기여입니다. 주고받음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는 다시금 소중히 여겨집니다.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하나의 계절로 비유해 본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겨울처럼 고요하고 얼어붙어 있지만
그 겨울 밑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뿌리들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계절이 바뀌면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우는 건 바로 그 뿌리들입니다. 그대의 내면에도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경험, 기억, 사랑, 지나온 시간 속에서 길러진 인내와 연민 같은 것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표면이 메마르고 쓸쓸해 보여도 그 안에는 작은 생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부드러운 상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작은 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방의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차 향이 올라옵니다. 방 한켠에는 그대가 좋아하던 물건들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곱게 접힌 손수건, 누군가에게 받았던 작은 편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듯이 마음으로 만져보세요. 그 물건들은 그대의 시간과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손에 들고 그 물건이 그대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의 손길이 이걸 소중히 했구나 같은 말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하루의 의식을 하나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그 숨은 하루를 향한 작은 공손함입니다. 점심 무렵에는 10분 동안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며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작게 떠올립니다. 저녁에는 손을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 중 1가지를 천천히 곱씹어 봅니다. 이 의식은 큰 변화를 바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은 둑이 자꾸 쌓이면 어느새 강이 흐르는 법입니다. 그 강은 그대의 하루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다정해지기를 권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는 그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부드럽게 그 말 고맙지만 지금은 쉬어도 된다 하고 말해보세요. 그 말은 설득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는 행동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그대가 이미 충분히 잘해왔음을 조용히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긴장을 조금씩 놓아줍니다. 발끝에서부터 온몸의 긴장이 물에 녹아내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차가운 비 냄새를, 내쉴 때는 따뜻한 바람 소리를 떠올립니다. 숨의 리듬이 안정되면 가슴 중앙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보세요. 그 등불은 외로움이나 불안 때문에 꺼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켜질 수 있도록 그대가 남겨둔 불씨입니다. 그 불빛이 천천히 커져 가슴을 따뜻하게 비추면 그 빛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먼저 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 얼굴, 머리끝까지. 이 시간은 어쩌면 그대가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자신과의 조용한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화는 성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대가 원하는 만큼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의 계획을 강요하지 마세요. 단지 오늘 밤 편안히 눕고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면의 작은 불씨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불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도가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그 온기는 어느 날 작은 취미로, 누구와의 대화로, 작은 성취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의 시간이 비어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비어 있음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지임을 기억하세요. 새벽녘의 고요처럼 그 빈칸은 채워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대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관심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의 숨, 오늘의 차 한 잔, 오늘의 짧은 산책, 이 모든 것이 이어져 그대의 하루를 다시 빚어냅니다. 이제 마음을 느긋하게 놓아두고 천천히 호흡에 몸을 맡기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 속에서 그대의 몸과 마음이 서로를 알아보고 오래된 친구처럼 부드럽게 맞닿는 순간을 허용하세요. 밤의 어둠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듯 지금의 멈춤도 새로운 걸음을 잉태합니다. 그걸 믿는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대의 손끝은 이미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대의 내면을 조금 더 평온하게 하고 작은 취미의 빛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대가 편히 쉬길, 내면의 등불이 은은히 비추는 가운데 숨이 고요해질 때까지 이 느낌을 지켜주세요. 여기에서 들려오는 비 냄새와 바람 소리는 외로움의 증상이 아니라 회복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하루는 더 따뜻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들이 그대의 길을 부드럽게 열어주기를 큰 사랑으로 회양합니다.